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자, HLB가 이제 내일 2025년을 또 이제 시작을 하죠. 일단은 우리가 자리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HLB의 흐름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지금 그림을 봐서는 연말에 12월 30일에 어떤 흐름이 좀 들어왔냐면요, 너무나 안정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HLB가 항상 올라갈 때는 항상 강력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올라간 자리 자체가 72,000원 구간이 어떤 자리냐면 저항선이 많은 자리예요. 저항선이 많은 자리인데 거래량을 터뜨려서 어쨌건 매물 소화 진행하고 나서 이 구간 물량도 잡아 먹어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HLB가 과연 1월 달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HLB의 종목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종목 특성.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냐면은, 사실 HLB는 올라가기 전에 좀 많이 힘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요. 올라가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항상 급락을 했다가 올려주는 모습, 그리고 한번 하락할 때 어떻게 해요? 지독하게 하락해요. 특징 뭐다? 자, 올라갈 때 깔끔하게 올라간다. 깔끔하게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빠질 때 지독하게 빠져요. 이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올라갈 때는 추세가 한번 꺾어서 올라가면 깔끔하게 올라갑니다. 깔끔하게. 그죠? 상승 조정 보면서 완벽한 우상향을 보여주는데, 내려갈 때 어떻게? 지옥이에요, 지옥. 자, 이것도 보면은 56,000원에서 어디까지 빼요? 34,000원까지 그냥 빼버리고, 또 올라갈 때 깔끔하게 흔들어주고 바로 올라가죠. 또 빠질 때 어떻게? 위에서 다시 한번 6만원에서 어디까지 빼요? 4만원까지 마이너스 30%를 그냥 빼버립니다. 2주 만에. 그죠? 항상 올라갈 때는 깔끔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또 빠질 때 어떻게? 무섭게 빠지죠. 그러다 한 번에 다 올려주고, 또 무섭게 빠지고 한 번에 올려주고. 자, 그래서 사실상 HLB가 지금 흐름을 보면 현재 구간이 어떻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때도 보면은 깔끔하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가 주다가 실패돼서 어떻게 빠지고요.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깔끔하게 올라가지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돼? 이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또 계속 지루하게 뺐다가 올리고, 또 지루하게 뺐다가 올릴 타이밍인데,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일단 봐야 될 게 이평선을 좀 봐야 돼요. 이평선. 지금 보시면은 여기 22평 있죠. 22평 있고 22평 있고. 자, 여기서 딱 어떻게 됐어야 돼요? 여기서 위로 튀어줬어야 되죠. 위로 튀어줬어야 되는데 22평에서 꺾여 내려오면서 어떻게? 단기적으로 역배열 추세로 만들어졌어요. 60일, 20일, 10일, 5일 2평 역배열 추세가 만들어졌고, 추세가 누가 보더라도 기술적인 지표로 봤을 때도 보다 하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HLB가 언제부터, 저는 진짜 HLB를 보조지표로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얘네가 보조지표가 맞은 적이 있어요? HLB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꾸 보조지표에서 뭐 하락신호, 상승신호, 뭐 그딴 개소리를 하는데, 얘네들은요, 세력들이 지네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고요, 오히려 보조지표를 가지고 놉니다. 보조지표에서 하락을 만들어서 개인투자 털어버리고 그대로 끌어올리는. 이것도 봐봐. 보조지표상 여기까지 보면은 뭐야? 완벽한 하락 추세로 전환이에요. 팔아야 되는 자리야, 보조지표로 봤을 때는. 근데 어떻게 돼? 그냥 올려버리잖아. 아니, 이거는 바이오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HLB가 언제 바이오 수급 따라갔습니까? 응? 그러니까 좀 HLB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HLB는 바이오 수급을 따라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있겠죠. HLB가 진짜 애가 바이오 주기 때문에 바이오가 전체적인 주도주가 됐을 때 상승 탄력이 더욱더 얘네가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세진다고 하지만, 사실 HLB는요, 바이오가 주도주든 뭐든 HLB 세력들이 올릴 마음이 없으면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얘네들이 한번 올리는 과정에서 바이오가 주도주가 되면 얘가 그냥 대장주로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HLB 주포가 정말 세다라고 느끼고, HLB가 지금 우리가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 지분율 22%가 있습니다. 22%. 보면은 2,800만 주죠. 자, 결과적으로 외국인 지분이 22% 정도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거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밀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어떠한 악재가 뜨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려갔다가 리바운딩이 나오고 최대한 주가를 잡아놓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외국인들이 22%를 들고 있다. 그럼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하한가랑 풀면서 얘네들도 탈출할 기회가 분명히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뭐 이것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HLB가 결과적으로 22%의 종목 22%의 지분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력 주고 정말 특이한 회사는 맞지만 외국인들 지분이 일단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래도 신뢰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식을 볼 때 신뢰하지 말라고 해요. 어떤 종목이든 그냥 항상 여러분의 판단이 주체가 되라. 뭐 회사를 믿고 회사에 몰빵하라 그런 걸 절대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외국인 지분율 22%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제가 봤을 때는 HLB 대차를 좀 보면 봐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옛날부터 공매도 잔고도 많고 했잖아요. 대차 거래 현황을 보면 자 대차 수가 얼마나 있죠? 대차 수가 자 940만 주가 있습니다. 그죠? 대차 수가 940만 주가 있어요. 근데 이 대차 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원래 대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자 원래는 1,400만 주 정도 있었어요. 5만 원 1,400만 주. 그죠? 그럼 얘네 외국인들이 몇 줄 갚은 거예요? 500만 주 대차를 갚은 거예요. 그쵸? 얘네가 대차를 안 갚았다라고 하면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 한 4%에서 5%는 됐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지분을 어떻게 뭐 하는 거다? 대차를 좀 갚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차를 계속적으로 갚아나갈 가능성이 있죠. 940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수량을 갚기 위해서라도 물량 확보를 좀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대차를 갚기 위한 매수세가 들어올 거고, 그걸 세력들이 또 HF 세력들이 알고 이용을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쇼스퀴즈 쇼커버를 만들어내고 최대한 그러니까 저는 이 HLB의 세력들이 외국인들까지 가지고 논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은 뭐 외국인이 뭐 HLB 세력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어쨌건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HLB가 뭐 외국인 때문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냥 외국인들이 HLB 주가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큰손 세력들이 저는 HLB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실 이런 상승이 상식적으로 만들어지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오래 하시면 모르겠지만 자 27,000원에서 상식적으로 시가총 이렇게 큰 종목이 129,000원까지 5배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이러한 기염을 토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딱 얘기라도 했듯이 정확하게 이러한 매물대 구간을 흔들어주는 자리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수렴 구간 만들어내고 이탈시키고 올려서 흔들어주는 패턴. 이러한 패턴들이 전부 다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HLB를 움직이는 분명한 큰 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HLB에 투자해서 돈으로 바꿔 나가려는 전환사채 투자자는 없죠. 다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챙기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주식이 900억 어치가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올라가서 팔아먹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어떻게 된다? 상방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HLB가 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HLB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임상에서 성공해서 상용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죠? 이건 팩트다.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HLB가 이 4,500원 이때부터 리보세라닙이라는 이러한 약물을 도입해서 임상을 하면서 일단은 보여준 성과는 많지만 상용화된 약물은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00원에서 지금 7만원이 와 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 엄청난 거다. 사실 증자를 했는데 이 정도니까 증자를 안 하고 올라왔다라고 하면 물론 자금이 없었겠지만 따지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4,000원에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40만원까지 올라온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증자를 통해서 많은 물량들이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식수가 1억 1천만 주인데 증자로 7천만 주, 6천만 주를 증자했어요. 이때부터
엄청난 수를 증자를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희석률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73,000원이라는 가격은 정말 엄청난 가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HL백에 여기까지 오는데 제일 크게 기여한 거는 물론 리보세라닙, 칼리주맙의 가남, 그죠? 결과도 있겠지만 사실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많이 큽니다. 저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정말로 주가 상승 탄력 받아서 10만원 돌파 자리 나오면 15만원도 그냥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쨌건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도가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급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도하는 타점을 분명하게 잡아낼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금 옵디보와 여보이, 자 요쪽에서 이제 가남에 관련된 임상 결과가 4월에 나와요. 조기 임상이 나오면 3월에 나옵니다. 자, 얘네들이 임상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땐 이 리보세라닙과 칼렐리주맙의 너무나 큰 경쟁자입니다. 아니 부작용 때문에 리보칼렘이 훨씬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옵디보는 이미 증명된 PD-1 계열의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미 많은 약사들과 많은 의사들에게 알려진 약물인데 리보세라닙 칼렐리주맙은 잘 알려지지 않은 약물인 게 팩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남의 임상에 둘 다 통과한다라고 했을 땐 솔직하게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야, 개소리 하지 마라 하시는 분들은 뭐 영상 뒤로 나가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만 해드릴 수는 없어요. 팩트는 팩트죠.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는 팩트예요. 기대감으로 제 개인적인 팩트. 근데 진짜 전 세계적인 팩트는 옵디보라는 약물은 이미 전 세계에서 13조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약물입니다. 리보캄렐은 빵이에요. 중국 제외하고는.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기대감으로 강력하게 올라간다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맞다. 이때도 비중 축소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중 축소 안 하는 사람 어떻게 됐어요? 다 작살 났잖아요. 그죠? 다 작살 났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 올라갔을 때 좀 이번에는 4, 5년 동안 HLB 들고 있고 HLB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에 대한 관점을 조금만 잡아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판매하건 매도하건 그건 여러분 자유인데 제가 이러한 타점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HLB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도 타점을 잡아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HLB 정말 많은 분들 들고 있거든요. 거의 800분 참여하셨는데 31%니까 얼마요? 250분? 근데 거기서 이게 800명이고 지금 들어가는 2000분이니까 거의 한 HLB도 600분, 700분 들어와 있어요. 제가 5월 16일에 여러분들한테 뭐 했어요? 2분의 1 메타 좀 잡아드렸죠. 그죠? 정확히 5월 14일이죠. 5월 16일 전에. 이때 어떻게 됐다? 하한가 두 방 갔습니다. 5월 14일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욕심을 줄이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내가 맨날 올라갈 때 더 가겠지 하다가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특히 HLB는 더 그렇고요. 다 팔라는 것도 아니고 2분의 1 내지 3분의 1 욕심을 좀 덜어놓고 익절하자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주가가 정말 10만원, 15만원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관점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2025년도 만약에 올라가면 1월부터 엄청난 폭등이 2월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반드시 인지하셔서 타점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같이 텔레그램방 참여하셔서 아니면 나는 매도 타점만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자,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입장은 무료이기 때문에 꼭 제대로 대응하셔서 타점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하실 분들 하실 거고 마실 분들 마실 거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HLB 입장 남겨주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생물보안법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통과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통과되면 중국의 원료의약품과 CDMO 쪽이 막힐 겁니다. 생물보안법 뭐 HLB 악재 아니냐 하시면 악재 아니죠. 결과적으로 리보세라닙이 메인이고 이 전체적인 판권 자체는 엘레바에 있기 때문에, 엘레바 누구 회사요? 미국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중국의 원료의약품 관련주들이
죽게 되면은 이게 뭐 어디로 온다? 우리나라로 수급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원료 의약품 쪽이나 CDMO 쪽에 수급이 돌 수밖에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IRA 법안처럼 리튬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막 금양 같은 애들 50배 올랐고 하이드로팀 40배, 말도 안 되게 올랐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특히 바이오에서 나올 수 있다. 자, HLB 오래 들고 있는 분들은 2018년, 19년 바이오 장세 알 겁니다. 바이오 종목들 뭐 2, 30배 가는 거 기본이었죠. 이런 장세가 사실상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자가 3배가 늘었기 때문에 2, 30배가 아닌 4, 50배 상승이 2000년대 나왔던 거고, 앞으로 코인에 있던 자금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건 상상 이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들도 분명히 4, 50배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바이오에서 CDMO 관련된 원재료 관련된 원료 의약품 관련된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법까지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 잡아 드릴게요. 정리하면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히든 기법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히든 기법은 또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